안녕하세요, 유튜브 대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유튜브는 썸네일이 전부다. 썸네일 하나로 조회수가 결정된다. 썸네일이 진짜 중요한 게 내용이 롤렉스예요. 근데 이 롤렉스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으면 내용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아무도 눌러보지 않겠죠. 차라리 내용이 조금 별로지만 포장지가 롤렉스면 당연히 사람들은 롤렉스 박스를 탐색하겠죠. 약간 이런 개념이어서 유튜브에서 썸네일이 진짜 그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요. 방금 영상에서 말씀하신 분은 350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지무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썸네일이 쓰레기통이라면 아무도 클릭해보지 않아요. 반면에 영상의 내용이 다소 아쉽더라도 썸네일이 롤렉스 박스라면 기존의 조회수보다 몇 배 이상의 성과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작 썸네일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0명 중 8명은 썸네일을 쓰레기통같이 만들어 놓고선 롤렉스 박스처럼 만들어 놨다고 착각하고 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는지 이유조차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2024년 최신 트렌드를 담아서 썸네일을 잘 만드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썸네일을 잘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영상은 이 영상이 최초일 거예요. 유튜브에서 존재하는 90% 이상의 썸네일은 문구 그리고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구 그리고 이미지의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구의 역할이 1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대충 어떤 내용일지,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 얼마나 재미있어 보이는지 등 문구가 90% 이상의 후킹을 담당하고 이미지가 그 후킹을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구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썸네일들과 비교해봤을 때 한눈에 익힐 수 있게 가시성이 좋은 폰트를 사용해야 돼요. 또한 폰트에서 절대로 촌스러운 티가 나면 안 돼요. 자, 이런 폰트 어떠세요? 딱 봐도 영상 퀄리티가 어떨지 파악되지 않으세요? 반면에 이건 어떠세요? 같은 카피라이팅이라도 폰트만 달라져도 썸네일의 퀄리티가 크게 달라지게 돼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촌티 가득하고 가시성이 좋지 않은 썸네일을 만들고 계세요. 촌티 안 나고 가시성이 좋은 폰트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이거 외에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려요. 전부 무료 폰트니까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폰트예요. 한번 캡처해두시고 썸네일 만들 때 사용하세요. 이런 폰트들의 공통점은 전부 굵직하고 정직한 폰트라는 거예요. 멋있게 꾸미고 싶다고 괜한 폰트 사용하지 마시고 잘 읽힐 수 있는 폰트를 사용하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썸네일 보시면 아주 알록달록하죠? 근데 하지만 알록달록한 썸네일은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흰 글자로 통일하시고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빨간색, 노란색, 형광색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가시성이 좋아요. 이렇게 가시성이 좋은 폰트와 색감 조합을 골랐다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건 바로 카피라이팅이죠. 결국 썸네일은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 롤렉스 박스가 될지 쓰레기통이 될지 결정돼요. 하지만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공식이 존재해요. 첫 번째, 문구는 15자 이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유튜브를 볼 때 모바일로 시청해요.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저같이 일을 할 때 딴짓을 많이 하는 분들이겠죠? 모바일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썸네일이 1, 2초 정도 보여지고 바로 영상이 자동 재생돼요. 시청자들이 썸네일을 파악하는 데에는 찰나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래서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구를 읽다가 하면서 영상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썸네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글자는 15자 이하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럼 썸네일이 보여지는 시간이 줄어들었기에 더욱 중요해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제목이에요. 스크롤을 막 내리다가 눈에 들어온 썸네일이 있어요. 그 썸네일에서 스크롤을 멈추고 썸네일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면 바로 영상이 재생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영상이지? 하면서 제목을 자세히 읽어보게 돼요. 그래서 제목에서의 후킹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내 썸네일에 잠시 붙잡아 두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제목으로 완벽히 클릭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적은 구독자에서도 몇십만 몇백만 조회수를 만들어내는 채널에서는 전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현재 최신 트렌드예요. 요즘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글자 수가 많은 썸네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내 썸네일에서 스크롤이 멈출 수 있도록 시청자의 시선을 끌어야 하므로 문구는 최대한 짧고 명확하게 결정하고 썸네일에서 함축됐던 문구를 제목에서 풀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형 문구. 질문형 문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드 3배 불리는 이 투자법 알고 계세요? 여자들은 왜 밀당을 좋아할까? 요즘 올리브영 베스트 꿀템은? 이런 질문형 문구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영상을 클릭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1분만 일하는 채널이 있어요. 보세요. 이분도 100만 유튜버신데 제가 말한 대로 가식성 좋은 폰트에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구가 질문형 문구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타깃하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콘텐츠 주제를 선정해서 썸네일에 질문형 문구를 삽입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더 증폭시켜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문제 해결 또는 이점 제시하기.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썸네일 문구에 시청자들이 경험하고 있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을 내포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피부 관련 유튜버라면 겨울철 건조한 피부관리법 3가지, 여드름 박멸하는 세안법 2가지, 투자 관련 유튜버라면 시드 3배에 불리는 안전투자법,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3가지.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이 가질 만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이 영상을 보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문구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강렬한 단어 사용. 강렬한 단어는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돼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돈 버는 방법이 아닌 퇴근하고 돈 버는 충격적인 방법, 퇴근하고 돈 버는 개 미친 방법, 이런 식으로 문구에 충격적인, 미친, 끝판왕, 완벽한, 놀라운 등의 이 강렬한 단어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후킹력이 올라가고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증폭시키게 돼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문구 공식들을 적용하시면 기존보다 무조건 높은 조회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 뇌를 강타하는 시옷지옷의 원칙이 뭘까요? 그건 바로 숫자예요. 쉽게 말해 썸네일에 숫자를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썸네일 문구들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 공통적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숫자를 넣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시들에도 숫자가 들어가 있네요. 이 문구들의 숫자들을 전부 제거해 볼게요. 어떠세요? 문구가 확 추상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단기간에 돈 빨리 버는 법보다 3개월 만에 월 400만원 버는 법이 훨씬 구체적이고 후킹력이 강해져요. 숫자에는 정말 마법 같은 효과가 있죠. 이건 실제로 연구로도 밝혀진 결과예요. 숫자가 포함된 제목과 썸네일이 클릭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오피셜로 밝혀진 결과예요. 또한 숫자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에 수많은 썸네일 중에서도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훨씬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에 정신없이 스크롤하는 와중에도 빠르게 인식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숏폼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을 소비하고 정보를 얻어가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분량이 길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이 만드는 3가지 방법이라는 문구라면 시청자분들은 영상에 투자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클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를 넣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순간도 있어요. 애플이 만드는 12가지 방법, 이렇게 된다면 숫자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겠죠. 숫자는 강력한 클릭 유도 도구이기 때문에 꼭 숫자를 넣기를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진짜 썸네일의 진가는 문구와 이미지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돼요. 문구와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최근에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 썸네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배경 이미지 1장, 인물 사진 1장, 문구, 보시다시피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썸네일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문구와 이미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미지가 문구와 관련이 없거나 혹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배경 이미지는 텍스트의 의미가 더 와닿도록 증폭시킬 수 있게 하고 인물이 감정이 담긴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며 무언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며 텍스트는 강력한 후킹을 넣는 방식이 요즘 가장 좋아요. 올해의 썸네일 트렌드는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심플하고 깨끗한 디자인을 지향해요. 제가 이 썸네일을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문구는 갑자기 떴다가 점점 망해가는 골프 산업이고 기본 색감은 흰색에 강조하는 문장에는 형광 하늘색 계열로 포인트를 주며 망해가고 있다는 문장에 힘을 주고 있어요. 아마도 요즘 골프 업계가 아주 힘들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 이미지는 사람이 텅텅 빈 골프장에 골프카트 하나가 외롭게 있는 모습, 그리고 노을이 저물고 있는 날씨를 보여주면서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의미를 확실히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배경 이미지만으로 충분히 문구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또한 인물 사진을 오른쪽에 삽입하고 골프 작가라고 표기하면서 골프 작가가 직접 말해주는 영상이라며 영상의 내용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했어요. 그리고 캐디들이 남아돌아요 라는 문장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더 강조했어요. 아주 잘 만든 썸네일이죠. 썸네일은 문구와 이미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야 1, 2초 안에 강한 후킹을 이끌어내는 썸네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마 저 썸네일도 문구 몇 가지, 이미지 몇 가지 이렇게 리스트를 짜서 하나하나 대입해보며 어떤 게 더 좋은 썸네일일지 수없이 고민하며 완성된 썸네일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썸네일을 만들 때 이 레퍼런스 썸네일의 틀대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미지 하단에는 한두 줄의 문구, 배경 이미지는 문구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진 한 장, 그리고 우측에 인물 사진 혹은 추가 이미지. 물론 영상의 카테고리마다 잘 먹히는 썸네일의 형식이 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틀을 정하고 썸네일을 만드시는 게 요즘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썸네일에 이미지를 넣을 때 무조건 저화질 이미지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지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해상도의 이미지나 흐릿한 사진만으로 이 영상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게 돼요. 유튜브에 수백 수천 가지의 퀄리티 좋은 썸네일이 있는데 그걸 다 제치고 저해상도에 짜치는 썸네일을 굳이 클릭할 여유는 없어요. 요즘에는 무료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하는 게 정말 쉬워요. 팩셀즈, 언플래시 등 이런 사이트에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고품질 이미지를 사용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콘텐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편집의 퀄리티가 다소 아쉽더라도 썸네일만큼은 롤렉스 박스 같이 보여야죠. 마지막 방법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끝까지 보셨으니까 100% 확률로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단어가 과연 뭘까요? 맞아요, 벤치마킹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의 카테고리마다 터지는 썸네일 전략은 제각각이에요. 브이로그, 예능, 경제, 자기개발 등 각 분야마다 시청자들이 후킹 당하는 썸네일은 따로 있어요. 물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들은 있겠지만 그 각각의 디테일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벤치마킹을 해라 라는 말도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지만 정작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릴 영상이 뱃살 빼기라는 주제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유튜브에 뱃살 빼기라고 검색한 다음에 조회수 순으로 정렬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높은 순으로 영상이 나열되게 돼요. 이 썸네일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공통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점은 유튜브는 해마다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옛날 영상들은 제외시키고 아래로 쭉 내려서 근 1, 2년간의 영상들만 보는 게 좋아요. 어떤 문구를 사용했을까, 어떤 이미지를 삽입했을까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죠. 그럼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조회수가 터진 영상들의 공통점을 그대로 내 썸네일에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들은 모두 배제하고 장점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머리로 막 짜내는 것보다 벤치마킹을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다른 채널로부터 배우는 자세도 갖춰야 돼요. 구독자 수를 비교하면서 경쟁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유튜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썸네일을 잘 만드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정보를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전부 적용해서 지금 바로 직접 썸네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나는 유튜브는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고 예산은 준비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획, 촬영, 편집, 채널 관리까지 전부 맡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유튜브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유튜브 대행사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